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요즘 불량 유튜버 이야기로 세간이 시끌시끌합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나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도 관련이 있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이버 레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타인의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이버 레카,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레카, 레카차 있잖아요. 사고 현장에 재빨리 나타나는 걸 레카차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버 레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뭔가 좀 이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쇼트를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사이버 레카라.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레카차라고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견인차를 의미하는데 사이버 레카라는 표현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요. 그 이슈를 알리고 공개하려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이슈에 대해서 알리고 보도하고 그런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이 일컫는 용어로 사이버 레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알 권리라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적인 제재에 갓장서는 그런 취지를 보이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어떤 사적인 제재, 이런 사건에 대한 공개가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이번 사태, 이 찌양 사태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레카의 어떤 문제점이 전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쯔양 먹방 유튜버 사건은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쯔양 사건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사이버 레카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 해당 사건은요. 쯔양 씨가 본인이 직접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 씨가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 연합, 그러니까 이런 연합으로부터 본인들의 사생활을, 쯔양 씨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쯔양 씨도 입장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통해서요. 본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해왔고 금전적인 갈취를 당해왔다는 부분을 스스로 또 이제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쯔양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그 유튜버들이 본인은 뭐 아니다. 내지는 본인이 쯔양 씨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쯔양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그런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 씨의 사생활을 폭로해 주는 것을 막는 용역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유튜버 구제역 측이 밝히기도 하면서 사실 공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쯔양 씨는 이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이를 공개하고 나서자 쯔양 씨 측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이 해당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 그러니까 본인을 협박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 이번 사태는 이 유튜버들,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도 이제 법적으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유튜버 사이버 레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쯔양 사태 관련돼서 드러난 이제 구제역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에 대해서는 수사,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구제역의 자택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사실 구제역 씨는 본인이 뭐 억울하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본인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뭐 제출하겠다. 내지는 아직 수사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방문하는 그냥 본인이 그냥 검찰 앞에 찾아가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대폰 등의 대화 내역 등을 좀 복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쯔양씨 측에서는 구제역 측이 본인을 협박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용역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한 것이고 5,500만 원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하지만 구제역 씨 측은 그것은 본인이 다른 유튜버들의 폭로를 막기 위한 그런 용역 대가로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전혀 대치가 되고 있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지금 전혀 다른 거네요. 쯔양 측 그렇죠. 변호사, 쯔양 측과 지금 구제역 측 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가 조금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야만 사건을 좀 진상을 알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소환 조사 등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대화 내용 등의 분석 등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용역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협박에 의해서 금전이 지급된 그러니까 공갈 혐의가 인정될지 부분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이버 레카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는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고 뭐 진실도 아닌 사실도 아닌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조금 제재를 할 수가 없나요? 현재의 규정이나 법으로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그 특성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조회수가 높게 되면 그에 따라서 유튜브 측에서 광고를 붙여주게 되는데 조회수가 높을수록 어쨌든 금전적인 이득이 커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를 끌게 되면 후원금 같은 것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의 협찬을 받게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 일단 자극적인 컨텐츠를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면 네. 진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먼저 올리고 그것이 조회수가 높으면 금전적인 이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뭐 벌금형에 그치니까 아. 이것이 무섭지가 않고 네. 오히려 유튜브의 수익 창출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재라고 한다면 이번 사태에서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구제역, 카라큘라 이런 유튜버들에게 유튜브 측에서 수익을 중지를 명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이 중지를 지금 시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유튜브 이제 야권에 따르면요, 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어떤 문제되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서 유튜브로부터 이제 수익을 받아갈 수 없는 수익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일단 이 조치가 발동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수익이 중지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해당 유튜버들이 뭐 찌양 씨에게도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그런 유감을 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수익의 정지가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지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제재라고 한다면 이제 수익 중지 조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수익 제재 조치, 중단 조치 이전에 뭐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법상에서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안 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언론,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바로 어떤 제재가 가능하고 예. 언론법의 적용을 따라서 어떤 잘못된 내용을 방송했을 때 그에 따른 제재가 뒤따라야 되는데 유튜브는 우리가 지금 이 방송법에서 언론법에서 정해지고 있는 방송이 아닌 거죠. 언론 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냥 정보통신 컨텐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떤 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무풍지대로 불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영상, 이미 게재된 영상이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당장 지금 계속해서 그 컨텐츠, 그 해당 영상이 방송이 되고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걸 막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는데 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어떤 얘기예요, 이원석 총장은? 네, 필요하다면은 명예훼손이나 공갈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예. 이에 따라서 결국 이 수익, 그러니까 유튜브가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범죄와 관련된 공갈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로 얻어진 수익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환수하는 조치까지도 취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유튜브라는 것이 법의 사각지대 내지는 무풍지대가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형사적인 제재와 더불어서 금전적으로 수익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놔두는 많은 컨텐츠들이 상당히 좋은 컨텐츠도 물론 있고요. 선한 컨텐츠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이른바 걸러지지 않은, 그러면서 자극적이고 아주 불량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다 진실인 양 믿기가 쉽잖아요. 이게 큰 또 사회적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일단 유튜브에는 순기능도 많습니다. 네. 누구나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어떤 방송을 해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일단 좀 자극적인 것에 쫓아서 네. 특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이런 영상들이 제작이 되고 그 밑에 또 댓글도 달리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올린 컨텐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데 일단 이런 걸 처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달씩 네. 걸리는데 예. 그 사이에 이미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시 되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은데 해외요? 어떻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가 바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좀 강력한 제도들도 마련하고 있고 예.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튜브 자체의 어떤 모니터링이라던가 어떤 자정 노력에 좀 기대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유튜브 측의 모니터링의 책임도 좀 강화한 측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형사적인 제재와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해당 컨텐츠 같은 부분을 문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네. 선동하는 내용이라던가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 영상 송출을 금지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의 도입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쯔양 사건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수익 중단 조치, 사이버 레카들에서 취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말씀하신 대로 사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불량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걸 다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럼 주체는 누구인가에서부터요. 이것이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라고 본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규제 지역으로 자유롭게 자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는 여겨졌었죠. 예. 하지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피해가 정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찌양 씨의 사태에서처럼 보더라도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마치 본인들이 이제 진실을 공개하고 그러니까요. 사적인 제재에 나섬으로써 공익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제재의 측면에서도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사적 제재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었고 예. 앞으로는 이런 컨텐츠를 올림에 있어서도 뭐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이걸 들여다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제재나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고 필요성은 있을 텐데 정작 그런 걸 법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또 이런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표현의 자유라던가 검열과 같은 사전 검열의 문제와 맞닿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태를 보자면요.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지적이 이르는 건 맞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데 이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예.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도 또 헌법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기본권이 무제한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합의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무제한적으로 모든 유튜브상의 컨텐츠에 대해서 검열하고 또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한 없이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합당하게 법감정에 맞는 합당한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수익을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되는 컨텐츠가 생산되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자정 노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돈줄을 끊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을 환수한다면 함부로 이런 불량한 컨텐츠를 올려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법제화하고 하는데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이번 그 쯔양 씨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좀 피해를 받겠네요. 그리고 그런 피해를 본 사례도 처음으로 이게 우리 시청자나 유튜버 이용자들이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것도 그동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네. 최근에 사실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장원영 씨도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컨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유튜버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요. 굉장히 예. 많은 액수의 배상 판결을 일단 받아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찌양씨 사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공갈에 대한 내용, 형사적인 제재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튜버들이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특정 연예인이라던가 유명 유튜버들, 유명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컨텐츠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동안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으니까 그런 사이버 레카 같은 분들이 이 규제를 받아도 뭔가 피해가면서 조금 벌금 물고 마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확 이제 바꿀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이제 더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요. 문제가 되면은 뭐 유튜브 측에서도 채널을 영구히 삭제한다거나 수익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면 다시 또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또다시. 그렇죠. 다시 또 만들면 또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네. 근데 더 뒤따라야 되는 건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라던가 민사배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면 이제 이걸 학습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반복하다가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이제 억대의 민사배상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학습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많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불량 콘텐츠의 만약에 온상이다.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유튜브도 상당히 그 조회수도 이렇게 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튜브 스스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쯔양 사태로 나타난 사이버 레카의 문제점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